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번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부승찬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승찬입니다. 아이고, 국회의원 되시고 이제 일주일 돼갑니다. 소감이 예. 어떠십니까? 늘 마음이 무겁죠. 아. 제가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네. 폭정과 오만함에 맞서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기대에 부응하는 또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방위원회 지원하셨습니까? 예, 국방위원회 일단 1차 배정을 국방위원회로 받았고요. 아직 예, 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겸임 상임위로 이제 대통령실을 또 파헤쳐야 되니까 이 정부 관련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겸임 상임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또 게다가 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또 예. 아주 중요한 폭로를 하셨던 당사자기도 하시니까. 자, 이미 최병 사건 등 이 산적한 국방 현안이 많은데 9.19 군사 합의 효력 전부 정지, 이것도 참 메가톤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했다는 것인데 이걸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동안 남북관계 군사적 충돌, 이제 우발적 충돌은 접경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을 예방하고 방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중, 그다음에 지상, 해상에서의 완충 구역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서의 어떤 군사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네. 그다음에 남북 공의 청년들이 사망하는 우발적 충돌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합의잖아요. 정상 간의 합의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핵심은 이제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하는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예. 이러면은 안전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남북 군사적 충돌을 막을 안전핀이요. 그렇죠. 제도의 힘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라는 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제도의 힘을 준수하려는 네. 스스로 이제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던 그게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라짐으로써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죠. 네.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군사적 도발을 하면 가차 없이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충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대응으로 갔을 때는 이게 사태가 악화되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뒤로 물러나게 한 부대와 무기가 다시 휴전선에 전진 배치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예.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NLL 인근에서의 5판 5인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커지는 거고요. 휴전선 인근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중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존심을 놓고 싸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권위주의 국가 리더들이 평소에 즐겨 하는 전략 전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국내적으로 불안정했을 때 이제 외부로부터 위협을 돌림으로써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이런 아주 눈에 보이는 수법인데, 이거를 남북이 공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북한 모두에게 좀 우려를 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반대했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기도 한 건데, 예. 근데 진짜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게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지, 따라서 예. 북측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예. 있는지 어떻게 예. 보십니까?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네. 실제적인 위협은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아. 그리고 이제 소리라는 게 이제 뻗어나가는 게 제한적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전방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으로 치면 인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예. 이게 뭐 크게 북한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전단도 그렇고 확성기도 그렇고 북한 체제 그리고 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건드는 그리고 음. 최고 존엄이라는 특성을 있거든요. 최고 네. 존엄을 보위한다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단 살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물풍선이라는 대응책을 내놨던 거고 확성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실제적으로 최고 존엄의 어떤 위험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뭐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북한이 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송출되는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모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끈해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전단살포 이제 탈북단체에서 보내는 전단살포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리설주에 대한 각종 음담패설 이런 게 들어있고 이제 백두혈통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부정적 표현들을 써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군요. 뭐 예, 방송 단순히 그 자체- 뭐 달러를 넣어서 보내고 뭐 라면을 넣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최고 존엄에 대한 위험을 훼손한다라는 그런 게 강한 겁니다. 예. 사실 북에서 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악담을 적은 그런 전단을 살포한다면은 우리라고 기분 좋겠어요? 당연히 반발하고 국제적으로 어떻게든 응징하기 위해서 길을 쓸 텐데 말이죠. 예. 예. 자, 만약 북이 도발하게 된다면은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이미 예고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서해상에서의 해상 사격 네. 지금 이제 해병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걸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P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11개 우리가 없앤 GP에 대한 복원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대응에 대해서 똑같이 맞대응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과연 실제적 위협이 됐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 위협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처럼 우리 영토에 대해서 서울 한복판까지 무인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무인기를 북한에다 날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게 또 마땅치 않다. 다만 우리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전단에 대해서 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한이 이제 고사총으로 대응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또 이거에 대응해서 또 우리 군도 이게 대응 사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지금 남과 북은 예. 양극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맞대응이라고 하지만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맞대응이고 예. 실질적으로 자칫 맞대응에 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이제 국지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국지전까지 가기도 어렵지만은 전면전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게 남과 북의 문제, 한반도라는 게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국가의 문제, 국제 정세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또 미국의 입장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입장도 중요하고 일단 미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단 평화가 원칙이다. 자제하게 바란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전면전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북한의 그 과거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도 있습니다만은 통일전선부도 있었고요. 남과 북을 한민족으로 보는 그 시각이 예.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 지난해죠, 지난해부터 지난해. 예. 우리를 저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면서 예. 더 이상 같은 민족
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않겠다. 예. 적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에 대한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 강하게 맞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예. 여러모로 망신을 당했고 예. 여러 가지 리더십에 있어서도 상처를 입었는데 뭔가 미국을 전면적으로 상대하기보다는 남한을 예. 상대로 해서 예. 군사적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 보일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예측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LL 인근에서의 한국군의 단독 해상 사격 훈련이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프리덤 엣지라는 또 다영역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에서의 3국 훈련이 계획돼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도 도발의 수준을 좀 레벨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위기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에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라는 리더십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들을 높여가고, 그다음에 7차 핵실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IA 사무총장 그로시가 6월 3일 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영변 원자로 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풍계리 지역에서의 핵실험 징후들이 지금 식별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남한을 매개로 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남한을 매개로 한 그 일설에 따르면은 북한이 남한을 한마디로 그 네. 전면전 수준까지 몰아치고 그런 뒤에도 미국은 개입 안 할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을 뻔히 그 수를 읽고 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그런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더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50년대 전략적 사고라고 보여져요. 1950년대. 예, 6.25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 그때의 전략적인 사고인 거고요. 네. 지금 뭐 전장 환경 자체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속전속결 전략이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기동로 자체가 다 이제 또 무기체계 발전으로 해서 핀포인트 공격을 통해서 기동로를 타격해버리면 예. 발이 묶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이라든지 감시 자산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땐 전면전보다는 뭐 서해 5개도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기네들의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어쨌든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부대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예. 저기 군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보면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신원식도 그렇고 상당히 핀치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도라는 거는 일단 만들어지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생기기까지는 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북한의 도발, 정전협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나름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남북 간의 군사관계를 규율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관계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라는 것. 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전적 특수 관계라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합의서가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러는 것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폐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효력 정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북 군사 합의도 마찬가지 논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효력 정지를 시킨다는 거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최병 사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코너에 몰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는데. 그렇죠. 뭐 통화 기록 3개도 이미 이제 나왔고요. 그동안 부인했던 것들이 이제 통화 기록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국방위 관사할 때 이종석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본인이 확인하는, 그렇게 떠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신원식과의 이제 통화 13회 통화 기록이 또 나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의 수장이 동시에 최혜병 사건의 어떤 일종의 핵심 관계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슈 전환이 필요하고, 이 이슈 전환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 뭐 이런 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 그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9.19 군사 분야 합의 파기로 인해서, 합의 파기가 아니라 합의 전면 정지로 인해서 불어닥친 이런 긴장 국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세요? 저희는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예방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런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 있고, 그다음에 북한도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풍선이라든지 그다음에 GPS 교란이라든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십 발이 발사되는 그런 도발을 이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그리고 한반도를 지금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서 평화의 구도로 만드는 역할들, 입법부 차원에서 역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탄핵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뭐 생각을 바꾸겠어요?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뭐 입법부에서 탄핵이라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뭐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죠. 공식적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최혜병 특검 수용하라, 뭐 따라라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과정에 있는 거고 입법부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최혜병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물으는 것은 탄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묻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군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 군사법제도의 개혁, 여기까지는 메시지가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북한과 뭐 교신한 일이 없죠? 예, 전혀 없어, 전혀. 왜냐하면 대화 나누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강경하게 선대의 유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남북한 체제, 이런 것들을 아예 김정은이가 무너뜨렸잖아요. 두 국가론을 처음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전혀 메시지가 오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써왔고 흔들림 없는 그런 노선과 철학을 견지해 왔는데, 이 국면에서 북한 쪽하고 어떤 식으로든 좀 네트워크를 이어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